오늘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삶, 이에 맞춰서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책 8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분위기가 좀 밝아졌죠? 항상 입던 그 검정 옷을 벗어 제꼈는데 피부가 떨어진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얼마 전에 이 8라는 책을 봤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책인데 사실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적도 없었고 이 정도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침투해 있구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소름이 돋습니다. 머지않아서 인공지능이 인류의 직업 상당수를 대체하고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어요. 사실 이 8라는 책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책인데 우리는 돈 얘기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지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이 어떤 게 있으시죠?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했던 구글 알파고, 그리고 핸드폰 보면 이상한 인공지능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의 극히 일부분, 빙산의 일각이에요. 2016년도 이세돌 구단을 이긴 사건을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미 23년 전에 1997년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미 이겼습니다. 그 당시 체스 챔피언과 인공지능의 대결이었는데 당시 대결했던 챔피언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지능을 가진 생명체 같았다. 두려웠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7년 5월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의 신이라 불리던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까르파로프에게 승리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되었다. 이미 23년 전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긴 겁니다. 그것도 직관과 그 바둑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체스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인공지능 왓슨이 TV쇼 퀴즈쇼에 출연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2년도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슈퍼비전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 이야기도 되겠죠. 인공지능이 먼 미래에는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에 2013년도 인공지능 캔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의 600명 트레이더가 한 달 동안 처리할 일을 인공지능 캔쇼가 3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덕분에 598명은 실업자가 됐죠. 2명은 왜 남았을까요? 인공지능을 보조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16년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사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 큰 관심이 없었고 인공지능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이 16년도 알파고 사건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근데 이미 23년 전에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참패를 한 이후였어요. 또 16년도에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길병원에 입사를 합니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가천대 길병원에 도입되고 나서 국내 빅5 병원에서 길병원으로 암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5대 병원의 명의가 아니라 길병원에 있는 그 인공지능 의사를 신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 이렇게 일정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들, 인간의 고유 업무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진행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해요. 미래는 2가지 계급으로 나뉜다.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계급, 그리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계급. 늦어도 10년 이후부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대표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은 다릅니다.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간의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2017년도 서울대 공과대학 유기현 교수팀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90년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한 결과 한국인의 99.9999999999997%가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70년 뒤니까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인사혁신처가 이런 발표를 했대요. 2045년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의 70%, 그리고 현장 공무원 50%, 전문 직무 담당 공무원 50%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예요. 특히 뭐 약사, 의사 같은 의료인, 그리고 법조인들, 검사, 판사,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교사, 이런 직업들이 1순위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직업들의 특성이 뭘까요? 지식 기반 전문 직업들이죠. 즉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 기반이 아니라 내 공감 능력,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이 에이트가 말하고 있어요. 인간 의사는 실수를 해요. 뱃속에 칼 넣고 꼬매기도 하죠. 그리고 암 진단율이 80%에 불과하고요. 인간 약사도 실수를 합니다. 100건을 조제하면 그 중에 1.7건, 그만큼은 실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100% 위생적일 수가 없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위생적이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아요. 휴가도 안 가고 화장실도 안 갑니다. 이렇게 2025년에서 35년 사이 전문직의 10에서 30%가 대체돼서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35년 이후에는 전문직의 30에서 50%가 대체될 것이다. 또 45년부터는 전문직의 80%에서 90%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에이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투자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10년 후, 20년, 30년 후를 바라보고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MS, 애플,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렇게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구글을 말씀드렸을까요? 이 인공지능 산업을 리딩해갈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이 구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양자 컴퓨터 공학, 그리고 빅데이터,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양자 컴퓨터 공학 부분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른 게 구글이에요. 이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간단하게 슈퍼컴퓨터의 수천 배, 수만 배 이상 성능을 가진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에서도 지금 인터넷을 다 접수를 했죠. 안드로이드 폰부터 해서 구글 검색 엔진,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 기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가장 많은 데이터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곧 향후 인공지능을 제작을 할 때 기초가 되는 이 지식 기반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을 가장 많이 보유함으로 해서 그 인공지능 제작 비용, 그리고 인공지능의 성능, 이것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왔었죠, 구글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인재 발굴, 인재를 모을 수 있는 능력에서도 이미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지배할 텐데, 그럼 이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기업, 이 기업이 우리 인류 전체를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구글이란 기업의 가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100배, 10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트렌드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 그리고 전기차를 만든 테슬라, 얼마씩 올랐을까요? 이미 이 기업들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모두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씩 올랐습니다. 근데 이 구글은요, 이제 이 구글이 가고자 하는 그 인공지능, 구글이 올인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분야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다. 미래 우리 삶을, 인류의 많은 직업들을 대체하고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겠죠. 이 구글이 100배, 1000배 오르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 기업의 몰빵에서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개인들이 굉장히 투기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전업 투자자나 전문가들도 하지 않는 그 원유 투자, 투기죠. 그리고 빚내서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런 투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초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분할해서 꾸준히 사업 모아 가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글과 동업을 하란 얘기겠죠.
20, 30년 뒤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